하겠습니다. 3차 시에서는 지구에게 생명을 준 남조류 번식에 대해서 할 텐데요. 남조류는 녹조를 일으키는 현재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조류지만 지구에게 생명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시 시대의 지구는 산소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녹조를 일으키고 있는 남조류가 있는데, 남조류는 지구 생태계에 우리 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역할들을 했죠. 이쪽에 이제 생산자라는 것이죠. 그 생태적 지위라고 그러는데, 45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했는데 산소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35억 년 전에 남조류가 출현해서, 남조류 뭘 한다고 그랬죠? 식물이기 때문에 남조세균이라고 하기도 하고, 남조류 식물이기도 하고 세균이라고 하는데, 세균은 세균처럼 단세포로 번식도 하고 질소로 고정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죠. 그런데 광합성을 하는 식물의 특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조류가 광합성을 열심히 하면, 광합성이라는 게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하고 물하고 CO2 플러스 H2O가 합쳐지면 거기에서 포도당이라는 양분을 만들고 부수적으로 나온 게 나머지가 산소가 나와요. 이게 제가 화학식을 표시를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CO2 플러스 H2O, 이것이 합성이 된, 햇빛에 의해서 합성이 된 것을 광합성이라고 그러는데, 광합성이 되면 탄소가 6개, C6, H가 12개, H12, O 6개, CHO, 이것이 포도당이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나머지 O2가 남아요. O2가. 그래서 그 산소가 배출이 되는 거죠. 공기 중으로. 이산화탄소밖에 없었는데 이게 산소가 남으로써 산소량이 굉장히 많아져서 지구의 대기층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산소를 채우고 오존층을 만들고, 오존층을 만들었기 때문에 생물이 살기가 어렵도록 한 자외선을 차단해 준 거죠. 자외선은 UV잖아요. UV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선크림을 바르고 그런 것도 피부암을 방지하기 위한, 피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듯이, 자외선에 그대로 노출되면 세균이라든지 이런 생물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체 진화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 게 남조류다. 아이러니하게 현재는 물에서 곰팡이 냄새를 내게 하는 천덕꾸리로 우리가 경계 대상을 삼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구가 형성됐을 때 그 시간을 보면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생물권을 형성하는데 산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남조류가 서식함으로 인해서 산소량이 높아지고, 우리 공기 중에 질소가 제일 많잖아요. 질소, 산소, 그 외에 이제 이산화탄소는 굉장히 많았는데 남조류가 광합성함으로써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이제 불과 0.1% 이하의 이산화탄소를 비롯해서 아르곤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가 형성됐을 때 이제 이렇게 바다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오존층이 만들어지고 그 대기의 조성이 변화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조류는 현미경 사진에 치면 이렇게 세균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녹색인 것은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엽록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엽록체라는 것이 햇빛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세포 뇌의 하나의 구조라고 그랬죠. 말하자면 그 발전기, 태양광의 그 직광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여기에서 물하고 이산화탄소를 합성을 해가지고 포도당을 만드는 그 장소예요. 그래서 그게 녹색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분법으로 분열하는 거예요. 이게 분열돼 똑 떨어지면 하나 또 남조류가 또, 그러니까 수백 배로 이렇게 번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인과 질소 성분이 분열 증식하는데 중요한 영향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래서 아까 남조류가 질소를 고정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구 진화하는데 충분한 산소를 유지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조류의 원핵세포가 아주 원시적인 세포죠. 집신벌레 같은 이거 원생 생물계를 만들고 이게 균계, 버섯이나 뭐 곰팡이가 되는 거고 또 동물이 되는 거고 식물계가 되는데 이제 이렇게 진화가 된 오늘날 같은 이런 그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내부 공생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핵 안에는 핵을 뚜렷이 경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진핵세포라고 해요. 경계가 없는 것들은 원핵세포라고 그러고 이렇게 진핵세포로 만들어진 것은 안쪽에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엽록체는 햇빛을 받아들이는 에너지를 만들어서 포도당을 양분을 만드는 그런 세포라고 그랬죠. 세포 내 구조라고 그랬죠. 그래서 식물 세포에만 있어요. 사람이나 동물에는 엽록체가 없죠. 근데 모든 생물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는 어떤 역할을 하냐?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하죠. 미토콘드리아 없으면 모든 생물들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런 그 세포 안에 원시 원핵 세포인 미토콘드리아가 들어가서 그대로 진화가 되면 동물 세포가 돼서 동물이 되는 거고, 이런 미토콘드리아가 들어갔는데 그 안에 또 이 남조류가 아까 남세균이라는 게 남조류요. 남조류가 들어가서 엽록체가 만들어지면 이거는 식물세포가 됩니다. 식물세포는 미토콘드리아와 이 엽록체, 남세균, 남조류가 동시에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식물세포가 되는 것이죠. 동물세포는 세포막만 있고 식물세포는 세포막과 세포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진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남세균 아까 그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를 배출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식물이 남세균과 똑같이 남조류와 똑같이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배출하고 있잖아요. 그 기능을 갖는 것은 남조류 때문에 그런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내부 공생설이다. 서로 공생 관계에 있는데 하나의 세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지구의 생물체가 진화할 수 있고 생물체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이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공학자들이 테라포밍이라는 그 제안을 했는데, 테라포밍이 뭐냐면 지금 그 화성에 뭐 달나라나 화성에 공기가 없으니까 마치 지구가 탄생해서 35억 년 된 남조류가 살아가지고 산소를 배출하는 것처럼 남조류를 이 마스1 프로젝트 무인 착륙선을 화성에다 실어 보내자 이 말이죠. 그래서 남조류를 잘 살려가지고 화성에 산소를 만들자, 대기층을 만들자 이 말이죠. 그래서 테라, 지구와 포밍 만들자. 그래서 화성을 지구처럼 만들자 하는 것이 테라포밍이에요. 이걸 제안을 했어요. 1942년도에 잭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SF 소설에서 이런 말을 했고요. 아예 지금 미국의 나사 우주항공국에서 1982년도에 이 크리스토퍼 맥케이레이 박사가 화성의 테라포밍을 제안을 했고, 또 독일의 공학자들이 최근에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제 현재까지 결론은 질소나 바다, 자외선 차단 등 이런, 아까 지구가 만들었을 때는 질소가 있었고 바다가 있었고 오존층이 만들어짐으로써, 오존층은 산소가 있어야 오존층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 등 같은 대안 제시가 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되는데 아직도 연구가 많이 필요한데, 언젠가는 이 남조류를 화성에서 살려서 지구와 같이 만들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까 생태 발자국이 화성까지 이렇게 늘어나서 우리가 훨씬 더 넓은 면적을 사용할 수 있겠죠. 뭐 또 다른 문제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남조류가 이렇게 집단으로 증식할 수 있는
그 특수한 세포가 진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영양세포라는 게 있어가지고 남조리 하나하나가 다 세포예요. 이게 이렇게 붙어서 생활하는데 이형세포가 있어서 뭐 특수한 어떤 진화에 관계되기도 하고 휴먼 세포라는 게 있어서 그 환경이 안 좋은 겨울철 같은 데는 마치 그 조류인데도 불구하고 그 뭐죠? 고사리처럼 양치류처럼 포자로 이렇게 그대로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살아나오기도 하고 기낭이 있어서 공기를 저장하기도 하고 이런 영양과 또 어려운 여건에 견딜 수 있고 또 이 진화할 수 있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로 특수하게 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형세포가 질소 흡수란 저장 특수구조로 분열을 증식하고 기낭 공기를 저장하고 영양세포 휴먼 세포를 가지고 있는 특수세포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일주기 광합성이 햇빛이 굉장히 많은 그 아침 같을 때는 광합성을 하고 너무 햇빛이 세면 안 되기 때문에 밑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일주기를 하고요. 또 이제 그 생활사를 보면 겨울철 이렇게 퇴적물 속에 포자로 있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발화가 돼서 이렇게 번식을 하는 이런 그러니까 그 굉장히 내성이 가서 오랫동안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남조류 세포들은 이렇게 세포 안에 점액들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래서 동물성 플랑크톤, 포식자로부터 자기 몸을 피신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까 곰팡이 냄새 낸다 해도 독성 물질 낸다 했죠. 그래서 다른 생물들한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또 물질을 내기도 하고, 그러죠. 또, 이런 광합성을 많이 하면 pH가 상승돼 알칼리성으로 진화되는데 여기에서 잘 견딘다는 거죠. 다른 조류에 비해서. 이런 이제 특수한 환경에 잘 살 수 있도록 진화가 돼 있다는 것이죠. 뭐 이거는 모르셔도 되는데요. 근데 그 마이크로시스티스라는 게 남조류의 우리나라에 살고 대표적인 조류예요. 마이크로시스티스 우리나라 말은 없는데 이걸 이제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도 PCR 분석, 유전자 분석을 하는 거죠. PCR 분석, 유전자를 증폭시켜 가지고 그 구조들을 봐서 이게 코로나다, 또 뭐 무슨 바이러스다, 무슨 종류를 알아내는 거, 이거 이제 확진을 한다는 거죠. 그와 같이 이 남조류도 유전자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그 환영 구조로 돼 있고 뭐 48%가 비슷한 세균이라는 조류가 나타났고 23%는 이 마이크로시스티스만 고유하게 관련된 단백질을 합성을 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뭐 어떤 생물인가를 요즘은 이제 알아내는 겁니다. 스트레인 NIES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시스티스라는 남조류가 독성 물질을 내는데 어떨 때 내는가 유전자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굉장히 복잡하니까 뭐 이런 그 녹색인 것, 그다음 파란색인 것, 또 황토색인 것 이런 것 이건 변종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계속 변종을 만들잖아요. 그와 같이 이 유전자들이 합성해서 조합하면서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더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개념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그냥 넣어놓은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유전의 융합적인 이 작용을 가지고 생물들이 어떻게 경쟁하는지 또 그럼으로써 생태계 내에서 녹조가 현재는 그 수질이 오염됨으로써 많이 번식하잖아요. 사람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는 이제 생태학적으로만 계산을 했는데 유전체학, 지노믹스라고 그러죠. 이런 유전체학, 또 전사학, 이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그 DNA와 RNA는 서로 복제라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런 걸 전사체학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총합해서 융합해서 에코노믹스라는 또 하나의 용어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생태학적으로만 이용했는데 유전학과 같이 이렇게 접목을 함으로써 환경을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 이런 그 남조류, 남세균의 경쟁적인 어떤 작용들을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데 이제 이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일단 넣어놨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냥 최근에는
이런 형태적인 것뿐만 아니라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도 생태를 연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걸 복잡하게 보여드린 건데 그냥 그 흐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조류가 요거는 이미 제가 그 호소를 할 때 녹조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인데 다시 한번 이제 이런 모습들을 제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남조류가 번식할 수 있는 조건들은 이런 생활화철 산업폐수, 농축산 폐수나 오수들이 하천으로 댐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질소인 같은 비료 성분들이 들어오니까 이것들이 영양분이죠. 이런 영양염류들이 이 남조류 비롯한 조류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촉진 역할을 해서 이제 이렇게 녹색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녹조 현상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그 다양한 그 남조를 가지고 다양한 생각들을 해봤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남조류가 지구가 탄생했을 때는 그 번식 능력, 이분법이라는 번식 능력에 의해서 광합성을 활발히 함으로 해서 지구에 산소를 공급하게 되고 그 산소가 햇빛하고 반응해서 O3, 산소는 O2잖아요. O가 두 개. 산소는 오존은 O3인데 O3 오존층을 만듦으로 인해서 지구로 들어오는 자외선을 막아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남조류가 해서 오늘날의 지구가 있도록 했는데 이 남조류들이 독특한 그 세포 구조들, 아까 뭐 영양분을 유지하고 하는 이형세포나 또 그 불리한 조건에 살 수 있는 휴먼 세포라든지 뭐 기낭, 공기를 저장할 수 있다든지 그래서 이게 기낭 때문에 부상해서 위로 떴다가 또 공기를 빼면 가라앉았다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적응하는 이런 그 특수한 구조로 진화됨으로 인해서 오늘날 굉장히 많은 남조류들이 번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물을 이용하는데 물 색깔을 변하게 한다든지 그 녹조 현상을 일으켜서 냄새, 곰팡이 냄새나 흙냄새를 일으켜서 수돗물을 사용하는데 그 불편하게 한다든지 또는 독소를 마이크로시스틴 아까 유전자 분석을 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나왔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불편하게 만든다든지 또는 독소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남조류가 과거에 이렇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지만 현재는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생태학적인 뿐만 아니라 유전적인 역할들도 계속해서 하고 있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을 바꿔야 불편한 즐거움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가용을 타고 목적한 곳을 가면 굉장히 빨리 가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편리해서 좋을 수도 있지만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하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데 생각을 바꿔서 아까 생태 발자국을 줄인다, 탄소 발자국을 줄인다라고 생각하면 즐거움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그 글이 있어요. 그래서 불편한 즐거움이 지구를 살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불편한 즐거움을 이용을 해서 생태 건강을 하는데 이런 아름다운 환경이나 문화유산 같은 지역을 방문하는 거, 제주도의 뭐 동백마을 뭐 이런 군데 가면 주민들이 스스로 그 곶자왈의 그 환경을 보존하고 거기에 많은 그 자연 환경들을 거기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는 또 주민들은 이익이 되고 관광객들은 아름다운 경관을 보고 이런 것들을 생태 관광이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즐거운 불편함이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마치면서 아까 제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작은 나무는 이 큰 나무에 가려서 늘 불만이 많았어요. 이렇게 햇빛을 가리니까 실제로는 이게 땅 속에서 많은 양분을 공급해주고 있는데 작은 나무는 늘 불만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아무튼 바람이 불던지 그 나무꾼이 나무를 베갔더니 아무튼 큰 나무가 사라졌어요. 드디어 햇빛을 온전히 쏘게 된 그 작은 나무를 굉장히 기뻐했는데 약하잖아요. 이 작은 나무들은 어느 날 태풍이 불어서 부러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든든하게 주변에서 보태주고 보호해주고 있는 것도 평상시에 고마움은 모르지만 이게 사라졌을 때 고마움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생태계는 이와 같이 큰 나무, 작은 나무, 토끼, 사자 이런 다양한 생물들이 또는 우리가 사는 그 인간 사회도 세상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해야 돼요. 그럼으로써 흔들림에 강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단히 잘 대처하고 있는 것도 대단히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은 결국은 발자국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그만큼 그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발자국을 적게 남기는 그런 노력들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0주차 강의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생의 아이콘 그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했고요. 그 전에 이제 자연계에서 그 여러 가지 그 상수리나무와 그 다람쥐의 상생 이런 역할도 말씀을 드렸고 발자국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 남조류 상생이 오늘날 지구 생명 원천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우리 지구가 살고 있는 넓은 면적을 보면 전부 다 그 지구가 상생하고 협력하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주차 강의를 마치면서 올 한 학기 동안 계속해서 비대면 강의를 하도록 그 학교 방침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비대면 강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쪽지로 다 보내드렸다시피 그동안에 종이로 내도록 한 리포트는 제가 별도로 안내를 하겠지만 이메일로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메일로 낼 수 있도록 제가 별도로 안내할 테니까 정해진 기간 내에 냈으면 좋겠습니다. 쪽지로 기간과 제출 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안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